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서점은 지금 바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의 보물창고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맥주와 책을 함께 파는 서점을 낸 만능 크리에이터 시마 고이치로가 나는 매일 서점에 간다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소설에 빠져있던 학창시절 어른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을 읽는다는 말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처럼 소설이 우리가 사는데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런데 책이라는 게 모두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뭘 바라면서 책을 읽는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일정 정도의 독서량이 쌓인 뒤 가치가 생기고 그 훗날의 가치를 기대하며 지금 책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책이 무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라는 의미로만 존재하는 물건을 가득 쌓아둔 곳, 서점이야말로 그래서 보물창고입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작가를 만나다 시간에는 서점의 말들이라는 책을 쓴 윤성근 작가 만나봅니다. 문화의 놀자에서는 사연이 있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책과 작가를 만나봅니다. 이번 주에는 책 서점의 말들을 펴낸 윤성근 작가를 전화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달간 넘은 이제 신간인데 서점의 말들이란 책,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서점을 운영을 하면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11번째 책이고요. 이 책은 서점 자체에 대한 저의 생각과 서점 예찬이라고 할 수 있고 서점 찾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서점에 대한 것 그리고 서점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11번째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권씩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 책 구성을 보면 이제 100개의 짧은 주석들이 이제 페이지마다 이렇게 왼편에는 책 내용 그리고 주석들이 이렇게 달렸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0권의 책을 소개를 하신 셈인데 우리 작가님한테 좀 인생의 책이 있다면 뭘까요? 인생의 책이라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이 참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프랑스 작가인 조르주 페렉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 사용법이라는 책을 제가 아주 인생의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조르주 페렉의 인생 사용법이라는 책이요? 예, 이게 챕터가 100개로 돼 있는 책인데 예. 이 방이 100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을 또 인생 사용법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헌책방 운영하고 계시죠? 네. 책을 보면 이제 책방 운영에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곳곳에서 느껴지던데 이 헌책방 이름도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다는 이름이 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제가 루이스 캐럴을 좋아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따온 가게 이름이고요. 예. 헌책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일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또 만족도 높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이제 책방 이름을 따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동화도 즐겨 읽으시나 봅니다. 제가 사실 동화를 즐겨 읽는 편은 아닌데요. 예. 어렸을 때 태백에 살았었거든요. 아. 근데 탄광마을이다 보니까 이 굴이 많잖아요. 예.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초반에 보면 토끼를 따라서 예. 앨리스가 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추억 이런 것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일본 고서점 그리고 이제 일본 저자의 책 소개가 좀 많던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일본 하면은 책을 아주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예. 서점도 많고 뭐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점을 하기 전서부터도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벤치마킹을 좀 자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책에 관한 한은 아직도 좀 배울 점이 많은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일본과 관계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특히 책과 관련해서는 배울 점이 좀 많은 나라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어떻게 해서 책방을 운영하게 됐냐 이런 질문 이제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네. 책방을 하신 분들은 문과 출신이려니 뭐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는데 컴퓨터공학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세계적으로 그런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대 출신, 이과 출신은 책을 잘 안 읽을 것이다. 예. 그런데 저쪽 그 편견을 책에서도 쓰고 있지만 좀 깨고 싶거든요. 이과 출신일수록 공부한 책이 매뉴얼처럼 내용은 없고 두꺼운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자하고 친하지 않으면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과 출신, 공대 출신이 훨씬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 저도 이제 네. 최근에 그 빌 게이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분도 책을 정말 많이 읽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는데 저희 사회의 이런 편견을 또 깨는 역할을 또 하고 계신 셈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건 좀 재미있는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서두에 책도 11권쯤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책 쓰신 것들이 어떤 분야의 책들이신가요? 뭐 전부 책 아니면 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책과 서점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네, 써오신 거네요. 제가 서점을 운영하면서 책도 읽고 그러기 때문에 뭐 책이나 서점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서점을 내실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는 공대 출신에 IT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네, 2002년도 월드컵 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서울의 종로에 커다란 종로 서점이라고 예. 100년 된 서점이 2002년 6월에 폐업을 했거든요. 아, 그 무렵이네요. 그러니까. 네, 월드컵하고 연계가 되면서 사람들이 예. 종로 서점 없어진 건 아는데 그때 없어진 거는 잘 모르시거든요. 아. 네, 저는 그때 종로 서적이 폐업한 거를 보고서는 왠지 제가 자주 안 가가지고 폐업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책감도 느끼셨나 보네요. 물론 저 때문에 폐업한 건 아니겠지만 예, 물론 그렇겠죠. 예. 그런 감정이 들어가지고 나 책에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예. 책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서점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책을 전파하고 전도하겠다. 이 종로 서적의 폐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나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저는 이제 그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책 중간에 보니까 서울 은평구 쪽에서 책방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그렇습니다. 맞죠. 네. 우리 작가께서 운영하시는 책방의 모습 책을 읽다 보니까 궁금하던데 좀 그림으로 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앨리스가 굴 속으로 들어갈 때 내용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굴 속이거든요. 아. 그런 이미지를 좀 차용을 해서 여기저기에 좀 재미있는 곳도 만들어 놓고 마치 책방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앨리스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 이상한 나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런 디자인을 좀 해놨습니다. 저도 이상한 나라 또는 새로운 세계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서점의 본질을 기다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까? 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어놓고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 곳이거든요. 예. 뭐 어떤 가게들 같은 경우 문 열어놓고 이제 호객행위라든지 이제 들어오시라고 밖에서 막 홍보를 하잖아요. 예. 서점은 그런 곳이 아닌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가치는 제가 참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최첨단 시대에 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음식도 시키면 빨리 나와야 되고 예.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다린다는 것을.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책을 만나기 위한 어떤 기다림, 또 책을 읽으면서도 멋진 한 문장을 또 만나기 위한 기다림, 예.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점의 본질을 이 기다림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점은 특히 이제 그 많은 책들이 책을 읽으러 또는 책을 사러, 책을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 수많은 책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네요.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책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을. 예,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진짜 이 많은 책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주 가봐야 됩니다. 음, 언제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예. 또 이 책방을 운영하다 보면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 이제 많으실 텐데 그 책 중에 보면 이제 걷기 예찬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쇼핑 중독에 빠진 손님께서 책을 권해달라고 해서 이 책을 권했더니 쇼핑 중독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이제 좀 줄었다, 사라졌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던데. 네. 이 책 추천을 자주 해달라고 부탁을 받긴 하는데 예, 사실 좀 환상적인 부분이 껴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좀 실패해요. 책을 추천한다는 거는 예, 이 뭐 제가 예언자가 아닌 이상 사람과 몇 마디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그 사람한테 알맞은 책을 추천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책에다 쓴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딱 맞는 경우는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서 딱 떠오르는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말을 영감 나누다 비슷한 보면.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찾아줬다기보다는 어떤 책이 그 사람을 딱 지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매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간절하게 책과 그 독자가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보통 이제 손님이 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반대로 책이 손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제 서점보다는 이제 책방이란 표현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셨는데 책방지기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주 느낍니다. 예, 소설 쓰고 싶은 분한테 이제 에리 프롬의 자기를 찾는 인간 이 책도 또 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소설 쓰려면은 주변 많이 돌아봐야 되는데 우선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에리 프롬의 자기를 찾는 인간을 권했는데 참 좋아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 또 그밖에 이제 책방 운영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책에 보면 이제 서점을 불태우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책이라고 주장하는 분한테 책에 비밀 표시를 해뒀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던데 이 에피소드들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책을 훔쳐가시는 그런 분들 뭐 저는 훔친다는 말을 서점에서 좀 훔친다는 말은 좀 쓰고 싶진 않은데 예. 뭐 예를 들면은 저의 허락도 없이 영원히 빌려가시려고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좀 있고 예. 그런데 반대로 저는 헌책방이잖아요. 예. 모든 책을 다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돈을 더 얹어서 주시는 분도 있어요. 아, 본인이 찾던 귀한 책을 발견하고서 네, 특히나 시집 같은 경우에 좀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제가 뭐 그렇게 가치가 높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붙여놓은 경우에 그분이 이 책을 딱 발견하고서는 이 시인의 책은
이 정도 가격에 구입하는 건 실례다. 음. 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돈을 더 얹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책에 진짜 비밀 표시는 해 두셨습니까? 네,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책에다가 예. 헌책이니까 연필로 이렇게 가격을 써놨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예. 그거를 지우개로 지우고 더 아. 낮은 가격을 써가지고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저 작가님의 서점을 오래 다니신 분이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지우개까지 갖고 다닐 정도니까. 예. 하지만 저는 예. 그것 이외에 약간 비밀 표시로 저만의 그 가격, 원래 가격을 비밀 표시로 책에다가 또 적어놨거든요. 그러셨군요. 그걸 보면 확인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즘 서점들이 좀 어렵고 한데 특히 동네 책방들 이 어떻게 수지를 좀 맞추고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서점이라고 하는 거는 예로부터 그렇지만은 수지 맞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서점은 왠지 영원히 수지를 맞출 수 없는 장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책은 뭐 밥 같은 건 먹지 않고는 못 살고 뭐 옷도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책은 읽지 않고도 사실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그런 물건이라서 수지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끝내 살아남아야 할 어떤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 서점이 아닌가. 음. 책이 있는 곳, 서점, 도서관 이런 곳은 우리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존재해야 될 그런 가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점 주인도 그렇지만 손님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서점을 운영을 하시면서 요즘 이제 저도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동네 책방들 문 닫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죠. 음. 근데 제가 책에다가도 써놨는데 동네에 서점이 없으면은 굉장히 좀 의심스럽거든요. 예. 저는 특히 어떤 동네를 간다면은 그곳에 항상 서점을 보고 그 동네를 좀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데, 예. 순천 하면 제가 예전에 기적의 도서관에 강의를 갔던 적이 있는데, 예. 그 터미널 쪽에 형설 서점이라고 또 헌책방이 있잖아요. 예, 예. 저도 몇 번 고- 가봤습니다. 예, 거기가 굉장히 참 좋고, 또 순천역 앞에는 책방 심다라고 하는 독립서점도 있는데, 예. 역 앞에 내렸을 때 술집이나 오락실이 있는 것, 그런 동네하고 이렇게 독립서점 같은 곳이 있는 동네하고는 또 첫 이미지부터가 다르니까요. 예. 또 서점들은 동네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순천 몇 번 가보진 않았지만은 갈 때마다 참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할 만큼 서점이라는 곳이 대단히 중요한 문화 공간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나중에는 서점이 편의점처럼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처럼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이 준비한 질문이 좀 많은데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책은 저마다 고유한 소리를 갖고 있다. 서점은 그렇게 태어난 책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참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사람도 눈, 코, 귀 다 똑같이 있지만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예.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우리가 보통 책을 이렇게 눈으로 읽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만 이렇게 독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책이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해요. 이 김수영 시인이 시는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할 때 온몸으로 밀고 나가면서 써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책을 읽을 때도 우리 오를 만나면은 그 책이 들려주는 이 작은 소리에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사랑하고 또 서점을 좋아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이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요즘에 책을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프라인 서점을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더 책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책을 사면 책만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책을 사게 되면 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서점 주인장과의 대화, 또 거기서 우연히 만나는 다른 손님들, 이런 분들 생각하면 오감을 다 만족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온라인 독서도 좋지만 오프라인 서점에 나가서 책을 한 번씩 구입해 보시는 건 어떤지. 책 중에도 써놓으셨죠. 이 서점이야말로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미로 같은 공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책방 어떤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가요? 저 책방은 사람들이 와서 물론 책을 많이 사가시면 좋겠지만은 우리 다들 생활인이잖아요. 예. 생활 속에서 기분 좋은 영감을 자주 얻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서점의 말들을 쓴 윤성근 작가였습니다. 문화야, 놀자. 계속해서 문화야 놀자 시간인데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사연이 담긴 노래 소개와 함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유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달에는 누구나 다 알만한 곡을 준비하셨네요. 마이클 잭슨 노래네요. 네, 마이클 잭슨의 명곡 중에 하나인 Heal the World, 이 노래를 선정해 봤습니다. 세상을 치유하자라는 뜻이죠. 예. 1991년에 발매된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곡을 해서 불렀는데요. 주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기아나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주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곡이 최근에 뭐 계속 주목받긴 하지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진과 국민들이 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 Heal the World를 배경으로 해서 응원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입니다. 이제 다 함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좀 보듬어주자라는 뜻이죠. 이 노래가 이제 기아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함께 도와주자, 이 주제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평화 메시지도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후렴구에 주목해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을 치유해요.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봐요. 당신과 나와 인류 전체를 위해서라는 가사가 반복되는데요. 이 가사 때문에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노래를 마이클 잭슨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다죠. 예, 이제 가수들 보면은 본인 노래 중에서 당연히 빠뜨릴 것 없이 다 소중하고 다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애정하는 곡, 마음이 가는 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Heal the World는 마이클 잭슨이 의미를 두는 곡이었고 그의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기도 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난 지 지난해 10주기가 됐고 올해는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소식이 전해졌던 날을 혹시 기억하시죠? 예. 기억은 합니다. 예. 근데 그때 미국 시각으로 2009년 6월 25일 오후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뭐 우리 시간으로는 6월 26일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을 하지만 장면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을 할 정도는 아닌데 뭐 마이클 잭슨을 존경하고 또 열성적으로 좋아했던 분들, 뭐 특히나 노래와 춤, 뭐 무대 매너, 의상 이런 것들을 다 줄줄이 다 꿰 정도인 분들은 아마 선명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사망 소식이 뉴스 속보로도 떴었죠. 예, 이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사망이라고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됐다라는 보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별일 없길 바랐는데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고 연결식 때 머라이어 캐리와 스티비 원더를 포함한 가수들은 무대에 올라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부르면서 슬픔을 나눴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추모 공연에 오른 모든 출연자들이 다 함께 We Are the World 그리고 이 Heal the World를 불렀습니다.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영상에는 이제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미국과 아프리카, 중국, 유럽을 포함한 나라에서 뭐 내전, 인종차별, 뭐 빈곤, 뭐 정부의 억압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아이들의 모습으로 장면들이 천천히 다 채워집니다. 예.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좀 이러한 상황, 사태는 그만 멈추고 따뜻하고 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 노래를 계기로 자선 단체를 설립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곡을 1991년에 발매를 하고 1992년에 이 노래의 이름을 딴 힐 더 월드 재단을 설립해서 전쟁의 피해 지역과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불후의 명곡 중 하나. 이 노래 들으면 온갖 불평, 불만 또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인데 네. 저희는 힐 더 월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앞서 코로나19 얘기를 하면서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 상황과 어울릴 법한 노래다라고 말을 시작했는데요. 꼭 이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폭력, 차별, 여러 사회적 문제와 연관지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한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예,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 forgiving